2점짜리 한번 볼게. 자, 1번. 자, 그림은 흑체 AB 플랑크 곡선 나와 있는데, 자, 기억. 자,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이걸 람다맥스. 자, 그러면 지금 플랑크 곡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는 파장. 이 봉우리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봉우리 위치를 봤을 때 A가 좀 더 왼쪽이니까 파장은 A가 더 짧다가 되겠지. B가 더 긴 거고. 자, 표면온도 AB. 자, 이 람다맥스는 표면온도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식은 어떻게 됐죠? 람다맥스는 T분의 A. 자, 물론 A는 상수로서 알지 않아도 되지만 대략 얼마였죠? 2898 정도. 알고 있으면 또 유형에 쓸 때가 있을 거야. 2898, 3000 정도 됐습니다. 어쨌거나 표면 온도와 반비례 관계. 자, 그러면 A가 좀 더 람다맥스가 짧기 때문에 A가 좀 더 고온이란 걸 알 수가 있다. 자,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방출한 에너지. 요거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시그마 T의 사성이죠. 어쨌든 온도만 높으면 이 값은 큰 거잖아. 자, A가 더 클 것이다. 넘어갈게. 자, 2번. 태양 스펙트럼 나타낸 것. 자, 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 방출 스펙트럼. 방출이라는 말은 방출선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바탕이 검은색에 특정 파장만 나오는 것, 특정 빛만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지. 근데 흡수 스펙트럼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 스펙트럼 상에서 까만 선인 흡수선이 나타나는 것. 위에는 흡수선, 흡수 스펙트럼이죠. 자, 검은색 선은 태양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에 의해 형성된다. 자, 봐봐. 원래 모든 빛이 다 올 건데 이 빛이 방출될 건데 모든 색깔의 빛이 자, 일부 빛이 흡수를 당해서 그 빛이 없는 게 흡수선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별과 별 사이 우리 우주 공간 거의 무슨 상태죠? 거의 진공이지. 입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거의 없단 말이잖아. 맞지? 그런데 실제로 이것들이 스펙트럼 나타나는 건 이 흡수선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별의 표면에서 빛이 나오다가 별의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는 것들 말이에요. 됐나? 참고로 여러분들 별의 대기 알고 있습니까? 참고로 아래층에는 채층이라고 있고 위쪽에는 코로나라고 있고 코로나 많이 들어봤지?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 어때? 어떤 모양이야? 왕관 모양. 왜냐하면 태양이 대기 중에 왕관 모양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왕관 모양처럼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게 바로 코로나라 부르거든.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거야. 자, 어쨌거나 대기를 통과하면서 되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흡수선들의 위치는 뭐에 의해 결정되죠? 이 분광형 흡수선의 특징은 흡수선의 위치나 두께 이게 분광형이잖아. 맞지?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면 온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OBA, FGKN 표면 온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잖아. 그래서 디귿에 나와 있는 별의 반지름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지. 됐나? 그래서 현재 이거는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3번. 자, 주계열 AB. 자, 주계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B 필터, V 필터 나와 있는데 자,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자, 람다맥스 위치, 최고 봉우리 위치가 자, 스몰 a가 좀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더 짧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더 높단 말이지. 자, 이거 니은. 자, 니은은 좀 조심합시다. 스몰 a는 라지 B 필터, B 필터보다 V 필터로 관측한 등급이 크다. 등급이 크단 말은 밝기가 더 밝다, 어둡다? 더 어둡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봐봐. 필터 나와 있는데 지금 스몰 a라 그랬단 말이야. 스몰 a에 대해서만 B 필터는 빛이 이만큼. V 필터에 대해서는 빛이 이만큼. 자, 지금 B와 V 중에 누가 더 빛이 많지? B가 더 많은 거지? 그 말은 B가 더 밝다 그 말이야. 그럼 V는 더 어둡다 그 말이지. 그러면 V가 더 어둡다. V 등급은 더 숫자는 크다 그 말이 되는 거지. 됩니까? 빛이 양가지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좀 맞는 말 되겠지. 자, 스몰 b는 스몰 a보다 파란색 빛. 자, 파란색 빛을 많이 낸단 말은 더 고온입니까? 더 저온입니까? 더 고온이라 그 말이지. 참고로 더 저온이면 붉은색 빛을 더 많이 내겠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자, 가나다 색과 광도 중성 수소 흡수선. 자, 수소하면 누구? A형이 되겠죠? 자, 그럼 A형은 무슨 색깔이었죠? 흰색. 그래서 흰색 다가 되겠지. 자, 반지름은 나가 가장 크다. 자, 반지름하면 뭐와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광도와 관련성이 있는 거지. 광도에 그 식이 있는 거니까. 자, 지금 나 같은 경우에 광도가 가장 큽니다. 광도가 가장 큰데 색깔은 붉은색. 그 말은 온도가 가장 낮다. 온도가 낮음에도 광도는 R제곱 T사승이니까
T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크려면 R은 엄청 커야 되겠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현재 저온이기 때문에 광도 크려면 R은 커야 된다. 자, 단위 시간, 단위 면적, 요거 역시 계속 봤던 시그마 T의 사승. 온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가장 온도 높은 게 누구죠? 다가 되겠죠? 가장 온도 낮은 건 나가 될 거고. 자, 오늘은 자, 5번 한번 볼게. 자, 여러 별의 분광형 나타낸 것 돼 있는데 자, 베텔게우스 붉은색. 자, 붉은색 하면 분광형이 뭐였죠? M. 지금 보면 M이잖아, 맞지? 참고로 OBA, FG, KM 쭉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건 O형. 무슨 색깔? 파란색. 제일 낮은 건 M형은 붉은색. 자, A형은 하얀색. 자, 태양은 뭐였죠? 분광형이 G2였고 자, 색깔은 노란색. 일단 이 네 개만 하면 끝이잖아, 맞지? 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꼭 아셔야 되고 자, 표면온도 리겔이 CU2 A보다 높다 돼 있는데 분광형 보면 될 거잖아, 맞지? OBA니까 B가 더 크다는 것. 네 별 중에 태양 표면온도 가장 비슷한 것. 태양의 분광형이 뭐다? G2다. 뭐 이놈 똑같네, G2로. 되지? 자, 그림 반지름 R 그리고 표면온도 T. 자, 참고로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에너지 돼 있으니까 이거 시그마 T의 사승이잖아, 맞지? 자, 이는 R이 큰 별일수록 많다. 상관 있습니까? 요거는 시그마 T의 사승으로 절대적으로 T 여기서 결정되는 거잖아, 맞지? 상관없습니다. 자, R과 관련된 거 바로 만약 광도라 이야기했다면 맞겠지. 상관없다. 자, R 같을 때 T가 높은 별일수록 광도 크다. 광도는 R제곱 T 사승에 비례할 거니까 참고로 R 같을 때 당연히 R은 동일하고 T가 높다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광도 T의 변화율, R의 변화율. 자, 광도는 R제곱 T 사승이니까 사승인 게 더 변화를 클 수밖에 없겠지. 똑같은 변화가 생겼을 때 만약에 두 배로 커졌을 때 2승과 4승이니까 당연히 온도에 의한 변화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 말이고. 자, 7번. 물리량 가나 기준으로 작성한 HR도 자, 표면 온도는 가. 자, 이건 HR도라 말을 해줬기 때문에 가로축은 일반적으로 뭘 씁니까? 표면 온도 또 분광형 또 색지수를 쓸 수 있겠지. 색깔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색깔은 어떤 특정 위치를 좀 잡기 좀 어렵잖아, 맞지? 그래서 수치화되어 있는 것들을 쓰는 게 낫겠지.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될 겁니다. 자, 광도는 나. 자, 광도 맞죠? 또 뭘 쓸 수 있다? 절대 등급을. 오히려 절대 등급을 더 많이 쓰는 거지. 자, 가 색지수라면 기억 방향으로 갈수록 값이 감소한다. 자, 색지수라면 오른쪽 기억으로 갈수록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가 어떻게 되죠? 기억으로 하게 되면 온도 낮아지는 거지. 근데 색지수와 표면 온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숫자는 커질 것이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 자, 나가 절대 등급이라면 니은 방향. 자, 절대 등급 썼다면 니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밝아져 어두워져? 밝아져. 밝아지면 등급은 오히려 작아져. 맞지? 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더라. 넘어갈게. 자, 8번. 가나다 분광형 광도 계급. 자, 광도 계급. 자, 기억합시다. 참 지금 이게 1이 나왔지만 우리 세 가지가 잘 묻잖아. 맞지? 자, 광도 계급. 자, 거성은 뭡니까? 3. 주결성은 5. 백색 외성은 7.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지? 자, 가볼게.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일단 분광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BA, FG, KM이니까 가가 더 높다는 것. 광도는 나가 다보다 높다. 자, 지금 나와 다를 봤을 때 광도 계급은 동일하죠. 지금 5니까 둘 다 뭐다? 주결성이다. 근데 이 주결성은 질량이 크면 크기가 크고 표면 온도 높고 광도 크잖아, 맞지? 자, 그러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G2와 A0니까 누가 더 고온이야? A0 더 고온이겠죠? 더 고온이니까 표면도 더 높단 말은 크기도 크고 광도도 컸겠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반지름은 가가 다보다 크다. 가, 다를 보게 되면 지금 분광형은 동일하네. 표면온도 동일하네. 근데 1이 누굽니까? 초거성이죠. 맞지? 자, 어쨌거나 그러면 초거성의 당연히 크기는 클 수밖에 없을 거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1이 더 위에 있겠죠? 맞지? 그러면 위에 있단 말은 HR2상이 위에 있단 말은 광도가 큰 거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 원래 1A와 1B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둘 다 A0인데 현재 둘 다 A0를 하더라도 현재 초신성이면 더 위에 있다. 광도도 클 것이다. 자, 넘어갈게. 자, 9번.
자, 별의 스펙트럼 나타나는 흡수선 상대적 세기. 일단 이거 대략적인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지. 참고로 가장 고온일 때는 어떤 선이? 헬륨선이. 그리고 A형은 무슨 선? 수소선. 자, 그리고 저온일 때는 철이나 칼슘 같은 금속선과 분자선.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자, 갑시다. 자, 수소선이 흰색 별 스펙트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 H1, 뭐 자료를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이건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A0부터 F0 그 사이 보게 되면 H1 현재 크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 스펙트럼 자, CA2 흡수선 FE2 흡수선. 자, 지금 태양은 G2니까 자, G2 영역을 보게 되면 FE와 CA를 보게 되면 CA가 더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맞지? 이건 단순한 이거는 자료 해석이지. 자, 그리고 스펙트럼에서 H1 흡수선과 CA2 흡수선 동일한 세기. 자, 두 개 H1과 CA2가 동일하단 말은 두 개가 만나는 곳, 이곳을 보게 되면 위치를 보게 되면 F0와 G0 사이니까 F형이 되겠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F형에 해당된다. 맞는 말 되겠지. 자, 10번.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별 집단 AD. 자, A가 어떤 집단이죠? 초거성. B는 거성, C는 주계열, D는 백색외성. 참고로 여기 절대 등급 나와 있는데 이게 지워져 있더라도 대략적인 값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초거성 얼마 있습니까? 마이너스 5 정도. 자, 거성은 0 정도. 자, 백색외성은 10에서 15 사이, 한 12 정도, 13 정도 그 정도 값을 가지잖아, 맞지? 자, 그리고 주결성 같은 경우에 두 개 점. A0는 얼마? 0 정도 또는 1 정도. 자, 그리고 태양 G2, G는 얼마? 5 정도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결성, 대각선 선 그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A 광도 계급은 3이다. 자, A 초거성이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죠. 참고로 원래 1은 초거성은 1A와 1B로 나눌 수가 있지. 1A는 밝은 초거성, 1B는 덜 밝은 초거성. 어쨌거나 1은 초거성이다. 자, 분광형 같을 때 반지름 BC. 자, 반지름 물어본 것은 광도를 따져야 될 건데 지금 분광형 같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동일한 상태다. 자, 지금 광도는 R제곱 T4승. 자, B와 C를 두 개 비교했을 때 B가 더 위에 있다, 광도가 더 크다. 그 말은 온도가 동일한데 광도 크다 말은 반지름이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주결선과 거성과의 관계니까 당연히 거성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거성이 일반적으로 주결성보다 수십 배 커진 거니까. 자, 디귿. 자, 별의 평균 밀도는 T가 가장 크다. 이 네 개를 말한다면 밀도가 가장 큰 건 백색외성 맞지? 자, 백색외성의 질량 범위는 어느 정도? 태양 정도의 질량. 근데 일반적으로 태양보다 약간 더 작지. 0.5에서 1태양 질량 정도까지. 근데 범위는 가장 높은 건 1.4 태양 질량까지였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 0.5에서 1 정도. 자, 크기는 어느 정도? 지구 크기. 그래서 이들 중에서는 밀도가 가장 크다는 말할 수가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자, 별의 광도 계급 나타낸 것 쭉 나와 있는데, 자,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 계급이 1A인 별, 자, V인 별, 다른, 자, 반지름 크다 돼 있는데, 자, 당연한 거죠. 지금 분광이 같을 때 표면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광도 계급 동일하다 말은 광도 계급 지금 비교했을 때 당연히 위에 있는 놈이 광도 크단 말이니까, 자, 광도는 R제곱 T4승 될 거니까 T가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광도 크다? R이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1A 초거성 당연히 크기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광도 계급 3은 누구다? 거성, 맞는 말. 초거성과 주결성 광도 차이는 별이 붉은색일 때 파란색. 자, 지금 광도 차이라 그랬으니까 가로축이야, 세로축이야? 세로축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붉은색 같은 경우에 자, 오른쪽. 자, 이때는 초거성과 주결성 사이에 세로축의 값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만 고온인 별 같은 경우 거의 두 개 거의 붙어 있잖아, 맞지? 비슷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붉은색일 때 클 것이다.
자, 13번. 자, 원시별 가나 각각 탄생한 시점 그랬습니다. 우리가 HR 도상에서 오른쪽 위쪽이 될 거잖아, 맞지? 그 시점을 말할 건데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지금 표면 온도는 동일한데 광도가 가가 훨씬 더 크잖아, 맞지? 그 말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성의 위치에서 위쪽에 있던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리고 앞에 자료를 좀 가져오게 되면 지금 광도 위치 그대로 잡게 되면 가나 위치는 여기입니다. 당연히 현재 가가 훨씬 더 큰 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가볼게. 자, 주결 단계 도달하는 동안 나보다 빠르게. 자, 지금 질량 클수록 참고로 진화 속도가 빨라 느려?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고 수명이 작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큰 별일수록 더 빠르게 진행될 거니까 여기 도달하는 시간 역시 짧게 걸린다. 그 말 되겠지? 그래서 가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 주결 단계 도달했을 때 표면 온도 가가 나보다 높다. 지금 주결 단계 도달했을 때랬으니까 끝에 가게 되면 당연히 큰 별일수록 표면 온도 높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 말 하는 거고 넘어갈게. 자, 14번. 자, 질량, 태양 질량 1, 4, 5 있는데, 자, HR도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별 모두 주결 단계 이후 반지름 커진다. 지금 기본적으로 거성이나 초거성이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가게 될 건데, 오른쪽 위로 간다 말은, 오른쪽 간다 말은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근데 광도는 커지고. 근데 질량 큰 애들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잖아, 맞지? 어쨌거나, 표면 온도는 감소하지만 광도는 커지거나 유지가 될 거다. 광도는 R제곱 T사승에 비례. 근데 어쨌거나 모두 다 온도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근데 이 값이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커져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분명히 R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 커진다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성, 초고성 될 거니까 당연히 커지겠지. 자, 지나는 동안 질량 1m인 별 광도 증가는 표면 온도 변화보다 반지름 변화. 자, 나와 있습니다. 자, 표면 온도의 변화와 그리고 반지름의 변화율을 서로 따지는 게 아니야. 문제상에서 분명히 광도 증가라 얘기를 해줬잖아, 맞지? 자, 그러면 광도 증가는 오히려 표면 온도는 감소할 거니까 당연히 R 증가 때문에 늘어났다는 걸 알 수밖에 없겠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질량 큰 별일수록 지나는 동안 표면 온도 변화가 크다. 질량 큰 별일수록 표면 온도는 무슨 축이죠? 가로, 세로? 가로축. 그러면 오른쪽 갈 때, 자, 지금 질량 큰 별 이만큼 움직였고, 질량 작은 별은 이렇게 짧게 움직였잖아, 맞지? 그걸 말하는 거고. 자, 넘어갈게. 자, 15번. 자, 어느 주결성 내부 구조. 자, 3층 구조입니다. 3층 구조란 말은 질량 큰 별, 작은 별. 질량이 작은 별. 얼마 이하? 1.5 태양 질량 이하. 자, 그러면 분광형이 O형이란 말은 아주 고온의 별이잖아, 맞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결성 같은 경우에는 질량 클수록 표면 온도 높고 그리고 광도 큰 별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O형이란 별은 아주 큰 별이 될 겁니다. 자, 원래 큰 별들은 이렇게 2층 구조를 가지는 거지. 안쪽이 대류 핵이란 거 꼭 기억을 좀 하시고. 자, 중심핵에서 CNO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우세하다. 지금 이놈은 질량이 작은 별이니까 무슨 반응이? PP가 더 우세하겠죠. 최종 진화 단계는 거의 태양 정도의 질량이니까 백색 외성. 맞지? 자, 넘어갈게. 자, 그림과는 주결성 질량 광도 관계, 상의 비례 관계인 건 나타낸 건데, 자, 색지수는 태양보다 작다. 색지수가 태양보다 작다 말은 색지수는 표면 온도의 반비라는 거지. 그 말은 표면 온도가 더 높다. 자, 지금 태양과 A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질량이 큰 별이잖아, 맞지? 질량 큰 별일수록 광도는 큰 별이다. 이거 관계 주결성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 맞는 말 되겠지? 아까 색지수와 표면 온도는 반비례니까 어쨌거나 표면 온도 높다. 자, 중심부의 CNO 순환 반응이 PP, 자, 질량이 10배라 그랬어. 10배. 10태양 질량. 그럼 당연히 1.5를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CNO가 우세하겠죠. 자, 별의 내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 자, 평균 온도 태양과 비교했잖아. 맞아. 태양은 질량 큰 별, 작은 별? 작은 별 몇 층 구조? 3층 구조. 대류가 어디서 일어나죠? 제일 바깥층이었지? 근데 질량 큰 별들은 대류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안쪽에서. 그러면 질량 왼쪽이 작은 별, 오른쪽이 큰 별인데 대류가 일어나는 곳, 자, 질량 작은 별은 바깥층, 질량 큰 별은 안쪽. 당장에 동일한 크기라 하더라도 안쪽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죠? 높아지는 거잖아, 맞지? 근데 큰 별일수록 중심 온도 더 높잖아. 그럼 당연히 훨씬 더 온도 높겠지. 그래서 온도는 현재 비교한다면 오른쪽 질량 큰 별의 대류 일어나는 곳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자, 17번. 자, 별의 질량에 따른 진화 단계별 지속 시간.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고 수명은 짧아지게 되는 거지.
자, 전체 수명이 짧아진다는 말은 각 단계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지는 것.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질량이 0.1부터 30까지 나와 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시간이 다 짧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 큰 별일수록 수명이 길다? 아니지. 짧지. 별의 주계열 단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른다. 그래서 주란 말을 쓴 거잖아. 맞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기간은? 약 90% 정도. 그러다 보니까 관측되는 별의 대부분도 주계열성이었지. 자, 별의 일생. 자, 물론 이건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도 되고 위에 자료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자, 디귿. 별의 일생에서 주요 에너지원, 핵융합 반응, 생성된 기간, 중력 수축. 자, 두 가지. 자,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주 에너지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결성, 당장 90% 차지하는 주결성은 무슨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근데 그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계속 핵융합 반응 계속 일어나지. 맞지? 그러면 중력 수축보다는 핵융합에 의한 이 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자, 탄생한 별의 진화 과정. 자, 두 개, 위에, 아래 두 개 나와 있는데 위쪽은 백색 외성이 되고 아래쪽은 중성자별과 블랙홀. 누가 더 질량이 큽니까? 밑에가 더 질량 큰 거지. 위에는 질량 작은 별, 아래는 질량 큰 별. 자, 질량 크다 작다 얼마 태양 질량 기준입니까? 아니지. 그건 구조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10태양 질량이잖아. 또는 8태양 질량 정도였지? 맞나? 그래서 10태양 질량보다 작으면 백색 외성 될 수 있는 거고 이걸 크게 되면 이보다 크면 나중에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블랙홀이 되려면 얼마 이상? 30태양 질량 이상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맞지? 자, 가볼게. 자, A 과정에서 별의 반지름은 작아진다. A 과정. 자, A 과정이 원시별에서 주결성 되는 거지. 자, 원시별에서 주결성 되기 전에 그 단계, 그 과정에서 에너지원이 뭐였죠? 중력 수축 에너지였지. 그러면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K까지 올라가게 되면 주결성 된다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수축하는 과정이다. 작아진다. 맞지? 주결 단계에 머무는 시간, 기억, 니은. 어쨌거나 이거는 질량 차이에 따른. 자, 질량이 클수록 수명. 자, 진화 속도는 빠른 거지. 그러면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더 길다? 기억이 더 길다. 질량이 크니까 느리니까. 자, 이건 아까 했던 겁니다. B 과정에서 별의 내부에서 철 핵융합 반응. 참고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과정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놈이 누구다? 철까지다. 근데 여기서는 철 핵융합이란 말은 철을 다시 그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핵융합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핵융합 반응은 철까지만 형성할 수 있다.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이라는 이 폭발 과정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좀 더 무거운 놈들을 만들 수 있는 거지 핵융합 반응이 아닙니다. 자,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19번. 자, 이건 쉽죠? 자, 성운의 모습인데 가가 뭡니까? 가는 행성상 성운, 행성 모양의 성운. 자, 나는 초신성 폭발. 자, 가는 나보다 질량이 큰 별 진화 과정. 아니지. 이제 나가 더 질량이 큰 별이죠. 자, 행성상 성운. 자, 참고로 행성상 성운 날아가고 가운데 뭐 있다? 백색 외성이 남는 거지. 그래서 가의 중심부에 백색 외성이 있다. 맞는 말 되겠죠? 자, 나의 생성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만들어진 거 맞지? 맞습니다. 자, 철은 현재 자, 철까지는 핵융합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자, 20. 자, 서로 다른 종류 핵융합 반응 돼 있는데 가가 뭡니까? pp죠. 지금 수소만 나와 있는데 수소가 단계적으로 반응하는 것 지금 이거는 pp 연쇄 반응. 나는 그래 수소가 들어있지만 CNO가 있죠. 이건 뭡니까? CNO 순환 반응. 자, 둘 다 수소 핵융합 반응. 자, 가는 pp 맞고 반응물과 생성물 질량 차이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 봐봐. 과정이야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뭡니까? 4개 수소가 뭉쳐가지고 한 개 헬륨 만드는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둘 다 그렇습니다. 중간 과정은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반응이 일어난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4개 수소하고 한 개 헬륨 중에 누가 더 질량이 많아? 4개 수소가. 그러면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둘 다 결과적인 반응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질량 차이도 다 동일하게 될 것이다. 자, 나는 적색 거성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자, 적색 거성에서는 어떤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죠. 근데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니까 맞지 않을 거다. 참고로 헬륨 핵융합 반응은 몇 개 헬륨이? 3개 헬륨 뭉쳐서 누굴 만들죠? 탄소 한 개 만드는 거지.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경로. 자, 스몰 a는 뭡니까? 스몰 a는 원시성, 그다음 b는 주결성, c가 거성될 거고 t가 백색 외성 되겠지? 자, AB 과정 주요 에너지원 원시성에서 주결성 될 거니까 당연히 중력 수축 에너지 맞죠? 맞습니다. 자, BC 과정에서 별의 표면 중력, 기체 압력, 힘보다 크게 작용한다. 참고로 주결성에서 거성될 때 주결성이 끝났단 말은 내부의 수소액력 반응 끝났단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는 정역학적 평형, 중력과 내부 압력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이제 균형 깨졌으니까 중심부는 중력 클 거니까 수축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서 중심부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지. 자, 중심부의 온도 올라가면서 자, 우리 수소 껍질층 외곽에 있는 수소들이 이제 1000만 K 이상 될 거니까 반응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서 수소핵력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외곽층이 팽창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커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서 별의 표면에서란 말을 썼기 때문에 별의 표면은 외곽층은 뭐한다? 수축의 팽창이야? 팽창하는 거죠. 자, 팽창하려면 당연히 중력과 압력 중에 누가 더 크다? 압력이 더 크다 그 말이죠. 이거는 중심부를 말한 게 아니야. 표면이라 말을 해줬습니다. 자, D의 내부에서는 탄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D. 지금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경로 그랬습니다.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자, 헬륨핵 융합 반응 그 다음 단계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면 헬륨핵 융합 반응 통해서 탄소를 만들고 지금 탄소만 남아있는 대부분 탄소로 남아있는 백색 외성이잖아, 맞지? 그 다음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 반응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수축해 안 해? 안 하지? 그 중력 수축 에너지도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더 이상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식어간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참고로 거성 중에서도 질량이 큰 별들은 다음 단계인 탄소핵융합 반응 그러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탄소까지만 만들지만 좀 질량이 좀 큰 애들은 산소까지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지? 자, 넘어갈게. 22번 A, B. 자, 행성산 성운과 초신성 폭발 나와 있기 때문에 A는 질량 큰 별, 작은 별. A는 질량 작은 별. 자, B는 질량 큰 별 되겠죠? 자, 각 별 지속 시간 단계 1에 단계 2. 자, 나와 있는데 단계 1이 수소핵융합 반응. 자, 중심부에서 이야기하니까 1은 누구다? 주결성. 자, 그럼 2는 거성이 되겠죠? 자, 거성 또는 초거성이 될 겁니다. 근데 주결성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랬잖아, 맞지? 90% 정도의 기간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자, 1이 더 길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별의 질량은 당연히 아래쪽인 B가 더 큰 별이다. 자, 중성자별은 가에 해당한다. 자, 가는 뭐가 됩니까? 질량 작은 별이니까 백색 외성. 자, 나가버리나 블랙홀 될 수 있는 거지. 자, 23번 질량 서로 다른 주결성 가나. 자, 가가 질량 큰 거 작은 것? 가가 질량 큰 것, 나가 작은 별 되겠죠? 자, 기준이 얼마 있습니까? 1.5 태양 질량이었지? 자, 갈게. 질량 가가 나보다 크다. 맞고. 핵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차, 이건 뭘 의미할까? 온도차가 난다는 말은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온도차는 밀도차가 난단 말이고 이건 대류가 난다 이 말이지. 맞나? 자, 그러면 자, 핵에서 여러분들 핵 같은 경우에 지금 가 같은 경우에 질량 큰 별 대류핵. 자, 중심 부근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 말은 중심 부근에서 온도차가 많이 난다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대류 발생하는 거고 가가 맞는 말 되겠죠. 자, 태양은 나와 같은 내부 구조. 자, 태양은 1.5 태양 질량 이하로서 작은 별로서 3층 구조 가진 거 맞지? 그래서 이거 나 맞는 말 되겠죠. 자, 넘어갈게. 자, 그림 가나. 자, 별의 진화 과정 나타낸 별 내부 구조. 자, 지금 나를 봤을 때 철까지 만들 수 있단 말이니까 질량 큰 별이야, 작은 별이야? 질량 큰 별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지금 중심부가 다시 수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외곽층은 팽창하고 있으니까 주결 이유가 될 거고 나는 거의 초고성 끝 무렵이 되겠죠? 철까지 만들었으니까. 자, 가에서 별의 표면 온도 상승한다. 자, 지금 외곽층이 팽창하고 있는 거지? 팽창하면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광도는 어떻게 됩니까? 표면 온도는 낮아지지만 광도는 커지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크기가 많이, 반지름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지. 자, 수소 질량 B는 기억, 니은, 디귿. 자, 참고로 디귿 같은 경우는 수축한다는 말은 중심부 있는 수소를 다 썼다 그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디귿이 가장 작겠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자, 디귿에서 헬륨 핵 융합 반응 일어난다. 지금 아직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수축하고 있지. 만약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났다면 내부에서 다시 에너지 만들어내면서 다시 정역학적 평형상태 이루겠지. 됐나? 계속 그 단계를 반복하는 겁니다. 아직 중력 수축 단계다. 자, 나 이후 별은 백색 외성. 질량 큰 별이니까 뭐야? 블랙홀 또는 중성자별이 되겠지. 자, 주결 단계일 때 중심에게서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 전달. 이건 질량 큰 별이니까 당연히 내부 구조에서 중심부에서 대류 과정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위로 보내겠죠? 자, 맞습니다.